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드론 검증에 관련해서 드론 검증 단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드론 로봇융합학과의 이충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론 검증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드론을 운용을 하시거나 혹은 실제로 날리셨을 때 추락하거나 뭔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최소 한 번은 있을 겁니다. 뭐 없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무수히 많았던 입장으로서 그래도 비행을 하기 전에 제가 뭔가를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이거를 바로 적용해서 날리기 전에 최소한의 검증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스, 그다음에 힐스 라는 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계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깐 누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증의 중요성. 이게 이제 저의 치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 일단은 활용 분야, 뭐 드론의 활용 분야는 여러분들 많이 잘 알죠. 네, 이 부분은 뭐 넘어가겠지만, 근데 이게 개발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실제로 비행을 해보고 추락을 했을 때 그제서야 문제를 확인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검증을 해야 되는 이 필요성 중 하나는요.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개발을 하고 뭐 납품을 하든 판매를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다음에 신뢰성.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거 신뢰할 만하냐죠. 그다음에 비용 절감. 여러분들 이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팬다는 말이 있죠. 드론 하다가 많이 추락을 해요. 그렇지만 추락하면 또 만들면 되지. 또 사면 되지. 돈으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 문제나 이제 시간 문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비용 절감 문제. 그다음에 말 그대로 부서지면 또다시 조립해야 되고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 단축. 요런 장점들이 있죠. 그다음 뭐 이제 사례, 검증 실패 사례 이런 것 좀 제 치부긴 하지만 자 이게 제 19년도에 이제 했던 건데 밑에 이제 IR 빔이 있습니다. 적외선 빔이 있는데 드론에게 적외선 빔을 따라와서 착륙을 하라는 그런 정밀 착륙 개발 과정이었는데 이 제가 이 코드를 반대로 짰네요. 그래서 이제 피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막 운용을 한다 했을 때 뭐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거나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살렸지만 그다음에 얘는 이제 틸트로터 V톨인데 제가 이제 이 수동 조종하다가 얘를 또 추락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다 후다닥 달려가는 거 보이시죠? 몰랐어요. 이때 배터리 터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조종 타면 이런 것들을 좀 일일이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도 체크를 안 하고. 근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드론 시스템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검증이 끝났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드론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임무 장비, 저희 레이저 포인터 좀 쓸게요. 자, 임무 장비, 이 부분 임무 장비. 그다음에 비행 컴퓨터 및 임무 컴퓨터. 이 비행 컴퓨터는요, 로우 레벨 컨트롤이라고 보통 비행기의 자세, 혹은 위치 이런 것들을 기본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새 제슨 보드나 이런 걸로 막 카메라 같이 달아가지고 뭐 장애물 회피하고 막 했던 그런 것들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까 학 과장님 말씀하신 미드 레벨 혹은 하이 레벨 뭔가 추가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벨의 것들이 이제 하이 레벨, 미드 레벨인데 보통 이 로우 레벨 비행 컴퓨터와 임무 장비 컴퓨터를 같이 달아서 요새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 컴퓨터 안에 카메라를 달아서 장애물 회피를 하거나 트래킹을 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초에 비행 컴퓨터는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연산 처리 능력이 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지가 않기, 제슨보드나 이런 임무 컴퓨터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다음에 뭐 부가적인 센서가 밑에 있습니다.
뭐 GPS, 뭐 라이다, 혹은 뭐 피토튜브, 그러니까 에어스피드 센서. 그다음에 구동 부위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드웨어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드론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센서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검증을 많이 그렇게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언젠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은요. 아, 이거 좀 많이 복잡한데 제가 이제 이 색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의 비행 컴퓨터 안에를 저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이 주황색이 외부 명령입니다. GCS, 지상국에서 명령, 웨이포인트 혹은 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RC, 조종기, 인풋. 요 인풋들이 이 플라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모듈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얘를 명령을 전달해 주는데 어디로 전달해 주느냐? 제어 시스템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어 모듈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GPS 달려 있어. 너 웨이포인트 비행할 거야. 하면은 위치 제어를 거쳐서 내가 명령한 위치에 맞게 잘 가고 있나를 피드백을 받겠죠. 그 피드백은 어디서 오냐? 이 항법 모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GPS로부터 오는 나의 위치, 그다음에 IMU 센서로부터 오는 나의 자세, 이 비행체의 자세와 위치 등을 이거 뭐 바로 센서 데이터 바로 쓰겠습니까? 이거 이제 뭐 칼만 필터든 뭐든 그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각각 컨트롤러의 제어기에 피드백으로 상태 피드백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좀 약간 이걸 안에 다 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전공이 제어 전공이기 때문에 이 항법 관련돼서는 많이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스라는 걸 한번 알아볼 차례입니다. 실스란 뭐냐? 소프트웨어 인더 룹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루프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실스는요, 이 모든 이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조종기 그 어디 뭐 시뮬레이터 조종 연습하는 거 보시면요. 조종기는 제가 조종하지만 안에서 드론이 막 시뮬레이터 안에서 드론이 조종 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스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실스는요. 정의는 물리적 하드웨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기법인데 뭐 여기 있는 이 화면들은 제가 이제 보통 PX4 펌웨어를 좀 많이 씁니다. 아도파일럿은 잘 안 쓰고요. PX4를 주로 쓰는데 뭐 아도파일럿이든 PX4든 여기서 제공하는 드론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근데 요거의 일단 뭐 이렇게 쓰는 거의 장점은요. 소프트웨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론의 뭐 제어 모듈, 항법 모듈, 혹은 임무 모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드론이 그렇게 해주지 않죠. 외부든 내부든 비행 컴퓨터 내부든 혹은 외부의 임무 컴퓨터든 그런 임무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코드로 변환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CS라는 게 있으면요. 소프트웨어 오류를 조기 발견해서 내 코드가 아니구나. 내 코드 이렇게 하면 박살 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자동화. 여러분들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 있죠. 이게 로봇 OS라는 그런 걸 또 붙이게 되면 머신러닝 모듈을 불러와서 뭐 딥러닝 모듈을 불러와서 계속 계속 이게 박습니다. 꼬라 박아요. 막 밑으로. 근데 결국에 나중에 잘 나는 이런 자동화를 코드로 짜놓을 수 있겠죠. 이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올 때까지 너는 10만 번이든 100만 번이든 계속 수행을 해라. 그다음에 안전한 테스트 환경. 뭐 여기서 드론이 추락한다 해도 실제에서 불이 나겠습니까? 뭐 노트북으로 한다면 노트북이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뜨거워서. 근데 뭐 드론이 뭐 박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그런데 보통 이제 PS4나 아도파일럿은 이 CS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게 대부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탑2죠. 네, 많이들 쓰죠. 실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럼 실 환경이 뭐냐? 거기서 쓰는 실 환경은 일단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보통 이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자동 비행 소프트웨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어 모듈과 항법 모듈, 그다음에 기타 뭐 명령 변환이나 뭐 플라이트 매니지먼트나 이런 기타 오토파일럿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명령은 뭐 제가 밖에서 주겠죠.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선 센서의 피드백이 필요해요. 센서의 피드백을 어디서 받다 주냐면 여기 시뮬레이터. 요새 이제 뭐 리얼 플라이트나 뭐 요게 이제 에어심이었나 아무튼 뭐 플라이트 기어. 네, 플라이트 기어에서 이항 모델이죠. 그다음에 뭐 가제보, 에어심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시뮬레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요 드론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터의 추력, 모터 신호 대비 추력, 기체의 무게, 기체의 관성 모멘트, 혹은 뭐 센서의 노이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시뮬레이터 환경 월드를 구축을 하고요. 여기 안에 비이클 기체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기체에 들어가는 필요한 질량, 관성 모멘트, 모터 추력, 모터 토크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들어가겠죠. 역학이 동력학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센서는요, 이 기체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상의 센서 데이터가 여기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제어의 모듈은 제가 이제 항상 강의 시간에 항상 말하지만 이 드론 제어의 가장 최종 아웃풋은요, 모터 출력 신호입니다. PWM 아웃이에요. 모터를 돌리는 게 액추에이터 아웃, 구동기를 돌리는 게 제어기의 최종 신호입니다. 그러면 얘가 신호가 나가서 요 모터를 돌리겠죠. 그럼 그 모터에서 나온 추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계산이 돼서 또 비이클, 기체의 상태들을 다시 피드백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검증할 수 있냐면 이 제어 모듈과 항법 모듈 혹은 기타 오토파일럿 모듈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 쉬운 드론 로보틱스에서 강의를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던 정밀 착륙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드론에 카메라가 있는 드론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비컨이 있어요. 적외선 비컨이. 그러면 얘가 내가 명령한 대로 정밀 착륙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제가 실제 밖에 나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드웨어에 문제가 않는 이상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영상이 길어요. 자, 일단은 됩니다. 네. 근데 자세한 건 강의에서 확인해 주시고, 시간상, 그래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V2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로 V2를 하고 있는데, 이 고정이익의 경우 고도를 유지하는데 엘리베이터와 스로틀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개인 튜닝을 이 신경망 역전파 알고리즘을 써서 실시간으로 개인을 값을 변경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이거 그대로 제가 했다고 해서 비행기에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실제 비행에 나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시뮬레이터 환경을 이용을 해서 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잘 도는지 안 도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이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럼 이게 켜졌는데 개인이 지금 난 값이 떴어요. 무한대로 발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더니 이제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리죠. 야, 이거 그대로 제가 드론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날렸으면은 그대로 200만 원 날라갔겠네요. 그렇죠? 저는 돈으로 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알고리즘 좀 수정을 했죠. 이제 코드를 계속 보면서 이거에 맞게 계속 날려보면서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잘 돼야죠. 네.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이 소프트웨어 모듈을 얘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검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요겁니다. 그냥 직선해서 쭉 하는 건데 요 중간에서 고정인 모드로 트랜지션을 해라. 요런 이제 명령을 GCS에서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고정인 모드가 되면 이렇게 뜹니다. 개인 값이 계속 바뀌는데 이제 값이 수렴을 해요. 어느 순간. 그럼 이제 이 값을 찾은 겁니다. 잘 알죠? 아까는 추락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 적용을 해도 되겠다. 내 알고리즘을.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힐스인데, 요 부분은 아직까지도 뭔가 정형화되게 막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아 우리 뭐 힐스로 검증해 하지만 비행기는 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드론은 힘듭니다. 근데 어떤 게 힘드냐면 이 액추에이터까지 모터까지 포함한 환경에서 힐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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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힐스는 뭐냐면요. 검증 과정에서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검증을 했지만 힐스는 하드웨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회사나 내 보면은 드론 여기다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고정해 놓고 혹은 실로 묶어서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외국에서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 왜냐면 여기 가운데 묶여 있어도요.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성 모멘트입니다. 회전축의 중심에서 질량 분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바깥에 이거 매달아 놓으면요. 관성 모멘트 바뀝니다. 그러면 이 제어기의 이득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 실제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잘 작동하는지 지금은 이 정도밖에 테스트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금 통합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실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도 검증할 수 있고 하드웨어도 검증할 수 있는 통합 테스트입니다. 센서랑 액추에이터 테스트 다 포함한 거니까. 그래서 모델 검증을 하고 튜닝. 보통 이제 제어기의 이득값을 바꾸는 게 이제 튜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요걸 목적으로 한 건데, 이거 그래서 예전엔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포스 토크 센서가 있어요. 드론이 움직이면 요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포스랑 토크가, 우리 포스 토크 체크해가지고 여기다가 위치로 변환해주자. 그럼 변환된 위치만큼 GPS 시뮬레이터에서 쏴주자. GPS 시뮬레이터는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요, 위도, 경도, 고도로 바꿔서 위성 모의 신호로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GPS 센서는 나 실제로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뭐 5천만 원 이상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 드론 움직임과 싹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요 멕시코에서 유레카 다이나믹스라는 멕시코에서 요 테스트 베드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나마 이게 제일 가깝다. 묶여 있는 것보다 그나마 가깝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드론 구동하는 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법 제어, 기타 오토파일럿 모듈도 다 되는 거죠. 검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돌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센서 데이터도 실제 올라가서 피드백 받고 나가는 것도 실제 모터에다가 신호가 나가니 그러면은 내 비행 컴퓨터도 검증이 되고 제 뭐야 이 소프트웨어 모듈도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모터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니까 하드웨어도 검증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요 두 가지를 썼었습니다. 두 가지 썼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드론 자체가 고정돼 있잖아요. 드론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분명히 난 고정돼서 살짝 틀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몇 미터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한 게 여기서 자세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얼마나 기울였는지. 드론은 여기서 드론에서 발생하는 힘은 모터에서 나온 추력밖에 없죠. 그래서 기울이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힘의 벡터 분산이 돼서 요 롤피치오에 따라서 이 XY축에 대한 포스가 생깁니다. 걔를 저는 그냥 모델 기반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위치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자, 위치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고 해서 얘를 GPS 시뮬레이터에 넣으면 안 돼요. GPS 시뮬레이터는 제가 지도에서 딱 그 위치를 찍은 거에서 난 이 위치에서 지금 내가 위성 신호를 받고 있다라고 얘가 지금 모의 신호를 쏴줘야 되기 때문에 위도, 경도, 고도를 변화한 다음에 얘가 실제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모의 신호 방사를 합니다. 그럼 얘가 드론에 있는 GPS 센서가 뭐 어떤 실제로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평양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얘가 나 지금 평양에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거 예시인데요.
요게 이제 밑에 요 시뮬레이터는요. 그냥 비주얼레이션입니다. 결국 그냥 보고자 하는 거예요. 딱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세랑 위치 데이터를 받아서 시각화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위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GPS는 여기 있고요. 모의 신호 쏴주는 겁니다. 꼭 앞으로 기울면 가죠. 네. 그거에서 요 X, Y는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잘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그래서 분명히 가운데 묶여 있는데 요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요게 장점이 뭐냐? 일단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검증 가능. 하드웨어 검증. 요걸로 유선으로 전원 공급해 주거든요. 요걸로 12시간 비행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국가 미세먼지 프로젝트, 뭐 국가 전략 뭐 미세먼지 관측 프로젝트인가? 이걸로 드론으로 고도 500m에서 유선으로 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그 과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조건이 12시간 이상 유선 비행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뭐 아무 검증도 안 된 드론 기체 가지고 가서 12시간 동안 밖에서 날려서 그걸 보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그때는 요 플랫폼을 사용을 했죠. 여기 그라운드 테스트 패드. 여기서 여기다가 1000급 기체를 올려놓고 12시간 실제 타이머 띄워놓고 12시간을 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거죠. 전기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없는지, 출력에 문제가 없는지, 제어 시스템에 변화는 없는지 다 체크를 하고 이제 실제 고온 가서 또 12시간 비행 실제 테스트도 마무리했죠. 이 중간에 이런 검증 과정이 없었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추락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제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힐스나 실수 환경에서는 최대한 가혹하게 뭐 바람도 줘보고 그 도는데도 좀 쳐서 외란도 줘보고 전기적인 것도 많이 뭐 문제도 해보고 이런 가혹한 컨디션을 줘서 좀 더 실제 비행과는 좀 더 다르게 가혹하게 시험을 해서 실제 비행에는 문제 없게 미리미리 결함을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겁니다. 좀 이건데 임무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에 업로드를 합니다. 요 과정이 사실 진입 장벽이 제일 높습니다. 이 C 코드로 이미 만들어진 오픈소스 코드 플랫폼에 나의 제어 시스템 혹은 임무 시스템을 설계해서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 업로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근데 이걸 한번 깨고 나면 뭐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힐 검증을 하고 그제서야 비행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거의 이렇게 저 그냥 맨날 막 날렸거든요. 옛날에는 저희가 저기 연구실에 기자재가 많아서 약간 돈으로 팼는데 요새는 이제 과제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기자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꼼꼼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증 단계를 이렇게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해봤고, 뭐 여기 있는 모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나중에 모트하고 ESC에 문제가 안 생겼어요. 네,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비행을 했었는데, 변주시간을 네네. 그때 ESC랑 이 모터랑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비싼 걸 썼죠. 네. 그 대륙의 실수라고 아시죠? T모터. 네. T모터 거는 비싼 대신에 이제 신뢰성이 매우 좋고 또 이제 뭐 이 열 관리나 전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 지상에서 해보고 너무 좋아서 실제로도 비행을 했고 뭐 실제로도 결과도 좋았습니다. 네. 소도를 많이 끼워야 돼. 구도 말씀이십니까?
일단 고도를 많이 띄우면은 더 좋죠. 특히 전기적인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묶거나고 했을 때는 이 냉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열 문제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요거 말씀이십니까? 그라운드 테스트 베드? 이거 제 가슴 높이밖에 안 합니다. 1m, 네. 그럼요. 여기 다 가능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측정을 원하십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미세먼지는 센서가 센서 달아놓고요. 미세먼지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왜냐면 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는 모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했을 때 실제로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저희가 달아놓은 미세먼지 측정기의 데이터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거야. 뭐. 네, 저희 이 학생들이, 이 학우님들이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검증을 네, 좀 쉽게 쉽게. 접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좋은 질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드론 축구를 하시잖아요. 드론 축구의 구형 모양이 있죠. 그래서 실로 여기 끝에를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축만 롤이면 롤, 피치면 피치, 얘만 묶어가지고 제어기를 좀 어떻게 보면 더 잘 성능이 좋게 튜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힐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네. 이제 그때에서 예. 사고모사할 때 휴즈가 많이 사고를 합니다. 네네네. 실질적으로 아까 그 XYG 3축 그 네. 자유 그래프 나왔었을 때 네. 실제 이제 여기서는 GPS 기준으로 위치 보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비행 중에 째릭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XY 그 맞죠, 맞죠. 좌표를 접근을 하거든요. 처음에 비행을 할 때. 네네네. 애초 이제 내 위치에서 네. 접근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방향과 속도만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통상 우리 드론은 GPS가 조절됐을 때는 피크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놈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XYZ하고 방향하고 그 속도를 다시 리턴을 할 때는 미분을 해버립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시간에 따라 이제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음, 근사한 위치까지는 오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 이제 사고 조사를 할 때 얘가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어떤 그 자동 이착륙의 로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안 음, 그러면 무슨 비행 간의 그 아웃루프 페일이나 인루프 페일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맞습니다. 또 이제 휴먼 미스가 있는 건지 그거 확인을 할 때 이제 저 힐스를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대기업들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카이 이런 큰 항공기 만드는 회사들은 그 개발할 때부터 저희 실제로 이용을 해가지고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맞습니다. 저게 꼭 사고 조사를 할 때 어떤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항공기 개발할 때는 힐스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롤 피치 이 회전축을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비를 이용을 하고요. 비행기에 대한 이런 동력학적인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저희가 명령값을 줬을 때 안에 센서를 올려놓고 이 컴퓨터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요거를 보통 이제 힐스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액추에이터가 다 이렇게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의 모터 힘만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넣어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요 기체에서 발생하는 힘이 요 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추력뿐만 아니라 이 공기 역학적인 힘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는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하는 경우는 얘는 뭐냐면 얘가 움직인 걸 가지고 이 그냥 룰피치오만 가지고 얘 위치 데이터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 변환된 만큼 GPS 시뮬레이터한테 그냥 후속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성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변화된 자세를 가지고 추정을 한 위치 데이터를 후 쪽으로 GPS 신호로 보내줘서 얘가 피드백을 받는 거라 이게 맞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네, 이게 보장이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맞다. 근데 그렇게 100%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힐스의 중요성을 알게 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면은 네,
네. 기존에 가짜 GPS 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기능.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다가 하나 더 달아서 이 GPS 시뮬레이터 저희가 GPS 스푸핑 관련 과제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습니다. 이 GPS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그다음에 얘 신호를 키워요, 더. 근데 얘는 이상한 위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얘는 이제 뭐지 나 분명히 서울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 미국에 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푸핑입니다. 네. 그래서 스푸핑은 일부러 더 다른 지역에 다른 위치의 위성 모의 신호를 더 크게 방사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신호들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몇 시죠? 5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6월 22일. 네. 항상 날짜를 까먹고서. 6월 22일 5시 지금 세종대 서울 광진구에 내가 지금 있다 했을 때 그때 나한테 보이는 위성 보이는 게 뭐 글로나스 몇 개, GPS 몇 개, 요거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가 이 위성들의 로우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얘가 다 쏴요. 아, 너 지금 여기서 GPS 몇 번, 몇 번, 몇 번 이성. 그럼 얘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쏴주는 거나 밖에 나가서 위성 신호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좀 많이 고가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실내에 있지만 바깥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한 게 GPS 스푸핑이고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또 돌려놓고 GPS 스푸핑 신호 줘가지고 스푸핑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감지해서 그냥 고도 자세만 유지해라. 신호 갈 때까지 고도 자세만 유지해라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적용을 해서 국가보안 단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국가보안 관련 프로젝트에 이런 것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해킹도 해보셨어요? 저는 그 정도 아니고요. 제가 해커는 아니고요. 네. 네. 아, 그쵸. 근데 스푸핑 재밍은요, 요 피드백 되는 GPS 시그널에 저희가 외부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아가는 드론에다가 안에 뭐 이렇게 신호 넣어가지고 얘를 강제로 탈취해서 조종한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요 GPS 신호 얘가 받고 있는 거에 제가 다른 신호로 그냥 피드백을 강제로 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만 해서 재밍이나 스푸핑이 되는 거고 탈취하는 거는 저도 그럼 절대 없었나? 안 해봤죠. 안 해봤다는 얘기를 좀 길게 해요, 제가. 네. 뭐 더 이상 없으면은 이제 끝내야 되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